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여기 전체 입장은 아니고 그냥 기사의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본다면 사교육 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시를 늘렸기 때문이다. 자, 이거 사교육비 26조. 26조가 사실 뭐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저는 좀 가늠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사교육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고 특히 이제 저출산, 출산도 기피하게 되고 또 결혼도 기피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아무래도 이런 경제적인 요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 데 드는 사교육비 부분이라는 생각이 저 역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같이 이 부분은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 원장이 다루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지만 한번 일단 이 주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교육비 26조. 그래서 이걸로 이제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학원으로 몰린 코로나 세대,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일단은 사교육비 문제가 좀 불거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1 한 달 학원비 70만 원. 작년 사교육비 역대 최대. 어떤 분들은 저 기사를 보시면서 애게 저거밖에 안 쓴다고 훨씬 많이 쓰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학원비를 70만 원이나 써? 많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 평균값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또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 한 명당 평균적으로는 41만 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통계청 발표에 근거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였다.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봤더니 저도 학원을 운영을 해왔지만은 교육 통계에 그렇게 별로 관심을 잘 안 가졌었는데 설명회 같은 걸 하면서 어머님들께 안내도 드릴 겸해서 가끔 찾아보다가 저도 좀 놀랐던 게 전체 사교육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당연히 고등이고 대입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초등학교 교육 시장이 사교육비 시장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상과 조금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요. 분명히 초등학교 쪽이 이렇게 이제 높게 나오고 가파르게 증가했다라고 하는 추세를 놓고 보더라도 2020년 이후에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시장들도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초등학교 쪽에서의 점프가 굉장히 많아요. 1.5배, 150% 정도까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역대 최고점을 돌파한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보다는 초등학교 시기 사교육비 지출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이 거의 요즘 한 명씩 낳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명인 친구에게 좀 더 좋은 걸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집중적인 투자를 하게 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비 투자의 어떤 규모도 좀 커진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초등 시기는 가능성이 무한한 시기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엄마 아빠 말을 잘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시키기 좋은 시기 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코로나의 직격을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맞았잖아요. 특히나 돌봄이나 보육과 관련된 사교육비 지출의 부분이 커지게 된 부분도 아마 초등학교 학생들 이 연령대에서는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사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많이 늘었을까? 그 이유들을 조금 이제 뭐 다 알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기사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게 일단은 코로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입시 불안감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입시 불안감은 뭐 늘 있던 건데 왜 또 많이 심해졌을까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서 이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놀고 있으니까 학교에 가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애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있는 애야. 불안감이 커졌어. 현실의 심각성을 좀 더 인지하게 됐다. 또 하나는 입시가 점점 이제 어려워진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고 문해력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중으로 시험은 어려워지는데 우리 애는 뒤처지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불안감이 좀 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불안감.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타났던 변화 중에 하나는 굉장히 이제 개인주의화된 교육이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학교 선생님 혹은 학원에 이제 집단으로 따라가는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아니고 아예 우리 애를 우리 엄마 아빠가 판단하고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할 게 되게 많아지겠죠.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불안감으로 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고 또 추측도 되고요. 예측 가능한 교육 제도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측이 좀 잘 안 되는 입시 제도가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뭐 수능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뭐 학생부 전형은 또 뭐야? 초중등 학부모님들은 사실 좀 그런 고민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 친구들은 코로나와 함께 학교 생활을 겪고 뭐 입시를 좀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흐름들
친구들은 뭐 유지된다고 볼 수 있는데 초등학교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또 입시가 바뀐대, 수능이 바뀐대, 막 이러니까 더 불안하잖아요.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약간 그 기관별로 이 이슈를 다루는 어떤 주체별로 입장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교육부 쪽 상반기에 대책을 내놓겠다. 지금 대책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이슈에 가장 해결해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소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럼 뭔가 또 교육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얘기겠죠. 변화가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2014년 이후 9년 만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에 대체 뭘 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그때는 뭔가 사교육비 경감의 효과가 있었대. 2014년 이후에 9년 만에 지금 뭔가가 다시 바뀐대요. 요거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취지 하에서 재밌는 거는 초등학생들 사교육비 증가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이 예체능이나 취미 교양 과목이었대요. 그러니까 꼭 국영수만은 아니라는 것 같은데 통계로 볼 때는.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육부의 디지털 교육 기획관. 근데 이것도 디지털 교육 기획관이 한 얘기입니다. 공교육 정상화법이 제정됐던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 기억나세요? 공교육 정상화법 박근혜 정부 때였죠. 그래서 입학사정관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시전형의 핵심이 바뀌게 되고 학교 안에서 하는 활동으로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 학교 생활만으로 입시를 치르게 되면 이라는 얘기인데, 즉 이 이야기는 2014년 공교육 정상화법 혹은 그것과 관련해서 근데 이거는 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2009년부터 15년까지 사교육비 총액이 감소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거는 통계적인 얘기일 테니까요. 가장 중요했던 변화들은 학생부 종합전형도 마찬가지지만 그 직전 시기도 계속해서 외부 스펙, 대회 수상이라든지 이런 거 점점 줄이면서 교내 활동 중심으로 몰아갔던 그런 방향 속에서는 사교육이 감소했었는데 오히려 지속적으로 2020년부터는 증가했고, 특히 표면적으로는 코로나가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같이 고민해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내놔야 돼. 그런데 교육부의 인식 속에는 이미 이걸 잘했던 시기가 있었어. 물론 이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가 그래도 좀 괜찮았던 시기 2009년에서 2015년 대표적인 조치로서는 공교육 정상화법을 다시금 복원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느껴지죠.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딴 게 아니라 공교육, 즉 학교 생활에서, 그럼 학교 생활을 가지고 입시를 치르게 해야 공교육이 정상화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러면 사실상 사교육 유발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는 수능과 정시 위주 시험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비판적 시각이 깔려있다. 이렇게 2014년 공교육 정상화하면서 학종을 계속 확대하려고 했는데 조국 사태가 있고 나서 종합전형이 공정성 시비에 걸리게 되고, 그러면서 정시가 늘게 되죠. 19년에 그 일이 벌어졌으니까 2020년 그리고 코로나 원년이 같이 벌어진 거죠. 따라서 학생부 전형에서 정시로 축이 옮겨오고 더불어 코로나가 함께 찾아왔다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교육부 쪽 얘기를 봤으니까 국회 쪽 의견을 볼까요? 국회 입법부가 있죠. 자료 배포일이 2022년 4월 28일인데 제목이 뭐냐면 뛰는 사교육비. 이거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정부의 종합대책이 부재하다. 인식전환 및 국정과제 반영이 시급하다라고 이제 제목 부분이 있는데, 너무 이게 지금 시점에 지금 막 기사나 26조래 이거 왜 이렇게 심각해진 거예요? 그냥 원래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미 정부에서 뭔가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을 내놨을 거 아니에요. 초등 사교육비 급증에 대한 거예요. 여기도 딱 나오잖아요. 사교육비 급증 핵심은 사실 우리 지금 입시를 얘기를 하지만 입시의 당사자들 말고 입시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오히려 불안감을 미리 느끼고 있었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대응하여 방과 후 학교 참여율 및 질적인 재고, 방과 후 학교 등을 좀 아이디어로 생각했었나 보다. 사교육비 관련 주요 쟁점이 첫 번째,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증가, 그다음에 사교육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부 대책이 되게 미흡했다.
학생부 전형 늘리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정부가 갑자기 서울 상위권 대학 정시 40%까지 늘리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지원금 끊어버린다고 얘기를 하니까 대학들도 황당했죠. 근데 그런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정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었을 테니 뭐 사교육비의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는 아예 그냥 말이 없었죠. 그다음에 대학 입시 등 주요 교육 정책 변화가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분석이나 반영이 거의 없었다. 잃어버린 3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대책이 대체 뭘까? 작년부터 얘기를 했는데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EBS 수능 연계 비율 복원을 검토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EBS 공부를 하면 그 내용이 대부분 수능 시험에 반영이 되는데 최근에는 정시를 확대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EBS 수능 연계 비율을 좀 낮췄거든요. 70%에서 50% 정도로 낮췄어요. 관련해서 작년에 요즘 제일 어렵다고 지목이 많이 되는 과목이 국어였는데 작년에 한간에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사설 모의고사로 공부한 학생들이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EBS 연계율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EBS 연계율이 아닌 나머지 부분 관련해가지고서는 그거랑 연계되어 있는 조금 이제 변형된 문제들이 나오는데 그걸 맨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교육 전문 1타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연계 비율을 거꾸로 높이면 그런 일이 좀 없어지지 않겠냐 뭐 이런 맥락이 좀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기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터졌으니까 이제 할만하겠죠? 초등 사교육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과후 활동을 좀 늘린다. 요 얘기 지금 많이 있죠. 이런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고 있었다? 작년부터 이미 나오고 있었다. 근데 올해 지금 통계청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트렌디한 이슈가 됐던 거죠. 또 입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나 아니면은 뭐 교육부 쪽 이야기를 좀 주로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사교육 문제니까 사교육을 좀 까는 쪽이 있잖아요. 사교육을 어떻게 좀 문제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할 때마다 딸려 나오는 조직이 하나 있죠. 사걱세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사걱세의 입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과연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사교육비 오른 이유는 난이도 높은 불수능 때문이다. 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뭐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수능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럼 해결책은 뭐겠어요? 수능을 좀 더 쉽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수능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 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는 아예 수능의 비율 자체가 높아서 문제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수능 자체가 너무 어렵다. 좀 더 쉽게 만들자. 기사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뭐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에 반해서 정시를 확대 40% 유지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사법세는 이렇게 사교육비가 오르는 이유로 불수능이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이다. 근데 요거는 현실적으로 좀 맞는 분석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교육의 주체가 학부모님이 돼버렸어. 예전에 학교에 맡겨놨었는데 집에서 내가 우리 아이를 교육까지 시켜야 되네. 그런데 교육을 시키려면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대학 입시고 그 대학 입시를 딱 보니까 수능이 엄청 늘고 있어요. 근데 수능이 쉬워 어려워? 엄청 어렵잖아요. 핵심이 되는 두 과목 국어랑 수학. 우리 애 보니까 책도 안 읽네. 약간 이런 상황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문해력에 대한 이슈도 강조되고 수학 선행에 대한 이슈도 그 전에도 없던 건 아니지만 엄청 심해지고 다 하는 분위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대치능에도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불수능 때문에 사교육이 계속 유발되니까 수능을 좀 더 쉽게 만들어라. 뭐 이런 거를 일단은 크게는 던져주시는 것 같고요. 불수능 기조를 없애기 위해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국어의 난이도를 낮춰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학의 킬러 문항 없애고 국어의 역대급 고난이도 문제들은 없애라. 근데 이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약간 좀 의외의 부분들은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법세 쪽 같은 데서 항상 얘기하는 논술 폐지가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논술이 과거에 사교육비 증가의 요인으로 지목이 됐었을 때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논술 교육은 학교에서 못 가르치니까 공교육에서 못 다루는 게 논술인데 그럼 학원 가서 배우는 게 논술이니까 라는 얘기예요. 저는 뭐 그게 일견 맞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좀 안타까운 건 그건 논술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논술을 가르쳐야죠. 빨리.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고 논술이 입시 전형에서는 지금도 엄청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논술을 폐지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미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입 전형에서 이미 논술은 핵심 전형이 아닙니다. 입시 논술을 10년 넘게 가르쳐온 제 입장에서 말씀 명확하게 드리는데요. 지금 입시에서 논술 전형은 1카드가 아니에요. 제1의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논술 때문에 사교육이 는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는 뭐 그냥 개인의 견해일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논술이 그러면 사교육에 영향을 많이 주려면 전제 조건은 뭐냐면 대입에서 논술로 애들을 많이 뽑을 때 그 얘기가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사교육비 구조에서 핵심이 되는 건 제 생각에는 입시의 구조가 더 중요하지 않나. 즉 수시 정시의 비율, 수시에서는 어떤 전형이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이 움직여 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신이 중요한 상황이 되잖아요. 입시에 내신이 반영이 되니까. 그럼 내신 학원들이 엄청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수능이 중요한 전형이 되면은요, 그럼 수능 학원들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라고요. 시장은 거기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입시 제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고정적인 구조로서. 요거는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이제 교육 신문이죠. 제가 볼 때는 사교육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로 참여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육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번에는 사격세가 아니라 반대쪽에서 그냥 일반 사교육에서는 그럼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 물론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있어요. 사교육비 이게 너무 늘어나는 거는 이건 모두 문제다라는 건 사교육 당사자들도 알고 있어요. 같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보냐. 자, 여기서도 근데 비슷한 걸 보는데 관점이 다른 거죠. 문정부 때 정시 확대의 대못을 뽑아야 된다. 정시 확대 기조 를 없애는 게 핵심이다. 약간 같은 듯 다른 듯 좀 비슷하지만 뭐였어요? 아까 사각세 같은 경우는 정시의 비율을 건드린 게 아니라 정시를 쉽게 해야 되고, 학교에서 다뤄지는 시험의 어떤 전형으로 좀 축소하기 위해서 논술 같은 외전형을 좀 없애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방향을 잡았다면,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뭐 여기 전체 입장은 아니고 그냥 기사의 내용이니까 참고만 해본다면 사교육 쪽에서는 분명히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정시를 늘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내용이 좀 길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한번 좀 짚어보면은요. 원격 수업이 증가해서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보완하려는 학생이 늘었다고 핑계를 대더니, 이거는 이제 교육 전문가의 인터뷰니까 그냥 개인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 7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코로나 얘기를 하더니 이번 발표에서는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사교육이 다시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맞지 않냐. 코로나 때문에도 사교육이 늘고 코로나가 완화돼도 사교육이 늘면 코로나는 변수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저는 뭐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나 코로나가 분명히 촉발제가 됐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히려 이분 같은 경우는 통합수능 첫 시험으로 깜깜이 수능이나 정시 확대, 2022년 같은 경우에 통합수능 학습효과, 요거랑 관련됐던 게 뭐였어요? 의대 열풍하면서 문과 침공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재수 열풍 막 이런 얘기 나오면서 수능으로 재수 뭔가 갈아엎어지는 상황들이 좀 사실 이해가 됐잖아요. 왜냐면 학교 생활이 정상화가 안 되고 학교가 무너지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정시 보는 게 깔끔한 거 아니야? 재수하다 하더라도. 약간 이런, 요즘 고3 학생들요 기본적으로 재수할 생각 다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은연중에 난 재수하겠지라고 이미 다들 생각해요. 왜? 학생부 전형처럼 학교 생활로 갈 수 있는 전형은 줄어들었고 정시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재수생, 삼수생 언니 오빠들이 막 엄청 열심히 공부했는데 코로나 시기에 팔팔 놀다가 정시로 경쟁이 되겠냐고요. 21년은 20년 대비 사교육비 총액이 뭐 이렇게 늘고, 여기는 이제 뭐 정부에 대한 입장은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정시를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 다음에 지금 이 기사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도 이 정시 40%를 고수하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계속 수능 중심의 혹은 사교육 중심의 광풍에 계속 말려 들어가지 않겠냐라는 분석이에요. 뭐 정부에 대한 입장에 비판적인 그런 의견에 제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다만 이 견해 관점에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정시 확대의 구조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럼 아이들은 계속 재수하려고 할 거고, 그걸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 전형이라고 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 입시의 구조가 결국에는 사교육비를 이렇게 펌핑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제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뭐 제가 그 방안을 알고 있을 리도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당사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교육비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사람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경우 학부모님들도 기사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그 범주에 본인들이 해당하시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얼마나 좀 답답하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들을 좀 지켜볼 때에 교육비가 계속 증가하는데, 중요한 건 이 관점마다, 파트마다 원인을 다르게 분석을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책이 서로 다르게 모색이 될 거라는 거죠. 우선 중요한 건 그래도 교육부와
그 다음에 이제 뭐 국회 같은 곳 혹은 정치권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큰 방향에 대한 어떤 가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교육 정상화법에 대한 약간 이제 추억을 이렇게 더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능의 난이도와 관련해서 뭐 여러 이제 견해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구나.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어떤 변화가 예고되어야 한다는 거겠죠. 단순히 사교육을 하지 말라라는 측면이 아니라 입시의 방식, 구조 또 아니면 그런 시험의 어떤 특징 등을 계속해서 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할 테니 지난 3년과는 달리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시작되었으니 이런 주제들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만한 상황이다. 지금이 2023년 3월은 그럴 만한 시점이구나. 그럼 이에 대한 얘기가 또 상반기 때 나오겠네. 그게 나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